네, 우리 조달 청장님 오늘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부 고발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무슨 내부 고발? 내부 고발. 조달청 직원들의 비리나 비리에 대한 네. 내부 고발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죠?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감 요구 자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감사원 보고서를 쭉 보니까 잘못 처리한 건이 한 130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비리나 비리 직원에 대해서 통보한 건수만 해도 11건이에요. 여기서 뭐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 이런 개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 잘못 제가 다 빼고 계산했어요.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외부에서부터 있는데 어떻게 내부 고발이 단 한 건도 없을까? 전 이건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부 고발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을 안 하는데 왜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고 이거를 고쳐볼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의아합니다. 우리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도 제가 좀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고민하는 시간 줄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고발 시스템을 외부 기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라는 곳에 위탁을 해놓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연구소를 좀 알아봤더니 이사장하고 원장 빼면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그만 직원이 2명밖에 없는 데서 우리 조달청을 비롯해서 온갖 정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등 해가지고 공공기관 60개의 이런 내부 고발 시스템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조달청이 내부 고발이나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과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고발이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변에서 비리나 비리를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해라. 하면 포상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걸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지금 조달청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도 한 적이 없고 홍보도 한 적이 없대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위탁료는 이렇게 어이없는 기간에 일도 안 하는 기간에 꼬박꼬박 예산을 주시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이 기관이 저는 좀 이상해요.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이런 업체가 지금 공공기관 60개의 이런 내부 고발을 위탁받아서 한다는데 이게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짜고 치고 유령업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시는 분이 그냥 여기다 갖다 맡긴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하고 원장 말고는 이사장하고 원장이야 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대로 다니면서 소위 위탁이나 얻어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실무 직원 2사람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그렇게 맡겨놓고 위탁료를 그렇게 계속 주고 계세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비리를 적발 또는 신고한 사람에게 그렇게 적발된 비리 또는 비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의 몇 프로를 포상한다든지 아니면 몇 등급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뭐 승진에 어떤 고가를 준다든지 뭐를 있어야지 이게 내부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왜 없어요. 조달청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온갖 비리로 연루돼서 공찰에도 넘겨지고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 하시는데 내부 고발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하시면 공정한 조달, 투명한 조달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청장님 모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도 시행됐기 때문에 이 계기에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부분들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통계청장님께 오늘 종일 이제 양극화 관련해서 진위계수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누구보다도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소득분배 전문가면 우리 유경준 청장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분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진위계수 자체가 사실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득으로 이 소위 진위계수를 낸다는 것 자체도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의원들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좀 방어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행정 자료를 이제 보완해서 하겠다는 방향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그게 뭐 하루 아침에 안 되니까 차차 하겠다 그러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차차 하시는 동안에 지금 OECD 순위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니까 자꾸 정부가,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선전하는데 화려하니까 의원들이 지팡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오늘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걸 충분히 아셔야 돼요. 의료 부총리가 발언을 읽거든요. 정재원 관계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해서 근거 없는 경제 실패론을 제기하는 문제, 이건 매우 유감입니다. 진위계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정부가 분명히 개선되고 소득 구조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자료의 근거에서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입장입니다. 이 부총리도 아시지만 소득주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전공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들이 화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통계청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는 뭐 솔직히 통계청장님으로 제가 발언할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학자의 양심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경제가 잘하고 있다, 현정부가 잘했다, 실패했다, 소득 분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근거로 자꾸 그 부정확한 그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진위계수를 이용하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저 답변하시면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수준의 문제하고 변화율의 문제인데요. 수준의 문제는 저희가 OECD 중간이냐 상이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액이 2017년 말에 밝혀질 거 생각하고요. 변화율은 두 지표가 다 조금씩 그 소득 재분배 이후에 가구소득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소득 전에 소득 재분배 전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느끼는 거하고 실제 나오는 건 다르다고. 안 할 수 없게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예. 진위계수 자체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계수를 계산하는 소위 말하는 가계동량 조사의 부족함을 행정 지표로 고안하고 있으니까 그건 첫 번째 답변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소위 타임 시리즈의 변화에 대해서는 진위계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대로 못 잡아내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동양 끝이 없는데 그러면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 5분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소득 1분위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진위 계속 허상이 나타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다 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건데 통계청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완전한 지표는 진위계수고요. 소득 5분위 전체를 보관하는 지표입니다. 자, 아니, 우리 지표 자체는 완전하고 비교 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질의 시간하고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이니까요. 그게 조금 지켜주시고 통계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이혜원 의원의 말씀에 뭐 반박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설명을 좀. 그래서 나름대로 그 통계청장으로서 그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통계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오는 김낙연 교수나 하는 거는 소득 상위 점유율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표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닙니다. 예, 통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통계 비교, 국제 비교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이후에 그리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란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표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지표는 전체를 포괄하는 진위계수고요. 그리고 소득 점유율은 상위 계층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계가 있고 소득 5분의 비율도 상한을 비교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를 파악해서 올바른 정책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일부러 왜곡하고 틀리게 말하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부총리 말씀하신 거는 수준 문제가 아니고 변화율은 최근에 폭지출 증가를 해서 어떤 지표에서도 감소하고 있지만은 아까 이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1, 4분기하고 2, 4분기에 소득 5분의 비율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지금 계속 깊이 관찰하고
있는 사람 1분위 속에 이제 노인 빈곤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일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런 거는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왜곡을 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건 학자의 양심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은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